패디의 스위퍼와 네일의 스위퍼 어떤 공, 누구의 공이 더 위력적인가라는 주제를 아직 애국간 들으셨지만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네일이 진짜 잘 던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스위퍼로 사실 스위퍼로 삼진을 많이 잡진 않았는데 그 공이 떨어지는 거 보고 한번 제가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그 신민재 선수 삼진 잡을 때 그 몸좀 낮게 떨어질 때는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어. 와, 이랬거든요. 지금 네일의 스위퍼 그림인데 약간 이제 투심처럼 그 솔기를 잡고 약간 틀어 던지는 그런 그 뭐 일종의 변형 슬라이더인데 홈플레이트에서 이제 횡으로 크게 벗어나고 특히 이제 그 네일의 스위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떨어지는 종적인 부분도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소위 말하는 길고 짧게 떨어진다 이런 걸 구분을 할 수는 없지만은 네일 선수의 공이 좀 짧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캠프에서 기아 선수들이 자체 청백전을 할 때에도 같은 팀 선수들이 진짜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직구처럼 오는데 갑자기 사라진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공만큼 정말 공략하지 못할 거라면서 뭐 기아에 있던 선수들도 이 선수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패디 선수나 네일 선수의 성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같은 선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만은 네일 선수와 스위퍼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또 다른 또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패디 스위퍼가 좀 빠르다고 하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스위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종들과 이렇게 같이 섞여서는 볼배합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의견에서는 패디는 스위퍼 말고도 다른 구종들도 잘 먹혀들었던 투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일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자가 정말 눈앞에서 보고도 사라지는 그 공에서 정말 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네일 선수는 스위퍼가 정말 돋보이는 그런 케이스고 패디 같은 경우는 스위퍼를 좀 적절히 잘 활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디의 스위퍼 그립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패디는 이제 포심을 주로 이제 많이 던지면서 스위퍼를 썼었던 유형이라면 네일은 이제 주로 투심을 던지면서 스위퍼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네일 선수랑 페이 선수가 좀 다른 게 그 네일 선수는 그 포심을 그렇게 많이 던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투심 패스트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장에서의 분위기, 감독들의 코멘트를 이제 저희 작가가 써줬는데 이강철 감독은 네일의 스위퍼가 패디보다 낫다. 우타자 기준으로 보면 몸쪽으로 오다가 스트라이크 존으로 훅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돌아 들어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알고도 못 친다고 평가를 하셨고 이범호 감독은 KBO 리그에 성공한 외국인 투수들을 보면 투심과 같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성공하더라. 네일이 딱 그런 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직접 받아보는 김태국 포수는 공의 회전이 너무 좋다. 투심의 무브먼트가 좋으니까 스위퍼가 더 부각되는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했네요. 네, 어쨌든 저는 이 두 투수들이 스위퍼를 꺼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패디 선수도 그렇고 네일 선수도 그렇고 어쨌든 미국에서 풀타임이나 선발로 이렇게 계속 뛰었던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KBO에서 선발로 꾸준히 로테이션 돌려면 자기만의 강점이 필요했고 그런 점에서 스위퍼라는 구종은 충분히 주무기나 이런 것들로 그 아웃 카운트를 잡고 이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KBO 리그에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주무기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과적으로 패디는 이런 부분들 다 보완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KBO 리그에서의 경험이 나의 4가지 무기를 모두 강하게 해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KBO에서 또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또 제가 아까 집에 가시던 성재우 형님 제가 또 잡았어요? 네, 또 잡아가지고 이거 아까 전에 그거 끝나고 좀 멘트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잡아서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야.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일 선수랑 패디 선수의 스위퍼의 차이가 무엇이고 그래도 어느 쪽이 조금 더 낫는지만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선수의 스위퍼의 차이는 휘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죠. 패디 선수는 전형적인 스위퍼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이저리그에서 스위퍼라는 구종을 공식적인 구종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은 종적인 변화는 별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횡적인 변화를 보는데요. 이 횡적으로 휘어나가는 정도가 33cm 이상이 휘어나간다. 그러면 이 구종을
과거는 슬라이더로 다 얘기했지만은 스위퍼라고 분류를 한 거고요. 일반적인 슬라이더는 보통 한 20cm 전후로 휘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페디 선수의 그 스위퍼,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cm 이상 횡적으로 휘어나가는 정도가 상당히 크다면은 네일 선수는 바깥으로, 그러니까 횡적으로 휘는 정도와 함께 종적으로 휘는, 그러니까 종적으로 휘는 움직임이 더 눈길을 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슬라이더와 페디의 스위퍼의 그 중간 정도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적으로 바로 휘는 그런 슬라이더는 스위퍼라고 보지를 않는데 가끔 여러분이 메이저리그 중계를 보시다 보면은 이거는 옆으로 휘는 것보다 종적으로 휘는 정도가 강한 것 같은데도 스위퍼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네일 선수의 슬라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히 저희가 요즘은 뭐 공의 움직임이 다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적인 변화보다도 횡적으로 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게 기준점이 돼야 되고, 저는 사실 제가 뭐 타석에서 네일 선수의 그 스위퍼를 상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선수는 스위퍼라고 불리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횡적보다는 종적인 움직임이 좀 강조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이 공의 변화되는 수치, 여러분 보면 요즘은 종적 횡적인 변화가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봐야 될 텐데 확실히 두 선수의 이 구질 자체는 이런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시 메이저리그 전문가예요. 네. 근데 약간 피곤해 보이긴 하네. 네, 그러네. 중계 끝나고 네. 아까 전에 그 또 제가 멘트를 따고 또 가시기 전에 제가 또 멘트를 또 땄기 때문에 네, 좀 피곤하시긴 해요. 아니 근데 얘기했던 데 저도 뭐 어차피 저희가 네. 직접 타석에 들어서서 쳐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떤 위력을 보여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제 오타니가 WBC 던지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공이 이제 스위퍼인데 뭐 내일뿐만 아니라 각 팀들의 그 해외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들을 보니까 스위퍼를 던지는 투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건 같더라고요. 작년부터. 그렇죠. 예. 작년에도 국내에 있는 투수들도 패디에게 스위퍼 어떻게 던지, 특히 안우진 선수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배우러 가고 여러 투수들이 배우러 갔잖아요. 어쨌든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고 젊은 선수들도 이렇게 좀 트렌드 따라가는 선수들은 하나씩 배워서 던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스위퍼가 지금 현재는 뭐 네일 선수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만은 점차 우리 KBO 리그에서도 좀 주목을 쓰는 선수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누구의 스위퍼가 더 위력적인 것 같으세요? 저는 스위퍼로 따지면 패디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구질 자체만 그렇죠. 봤을 때는 저는 패디 선수 공이 조금 더 위력적으로 보였어요.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주고 네. 있으니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저도 의견이 똑같은데 패디 선수의 스위퍼 같은 경우는 진짜 같은 투수들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일 스위퍼도 정말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막 뭐 앞다퉈서 배우러 가는 그 정도는 뭐 물론 내일 선수도 좋지만은 패디 선수가 작년에 20승을 달성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패디 선수에 좀 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일 선수의 스위퍼보다 걱정되는 건 네일 선수의 투구수. 70개를 넘기면 흔들리는. 네. 어제도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하여튼 뭐 효율적으로는 지금 좀 더 피칭을 좀 해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